안녕하십니까.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그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이제 실적 3분기 2019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.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그 어떤 분석과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2천억대 영업이익을 회복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.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. 근데 이제 저희가 네이버를 앞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, 네이버가 성장주죠. 지금 뭐 그 PER 멀티플이 20배 후반 30배를 이렇게 받고 있는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이 비즈니스 플랫폼, 요게 이제 뭐 검색, 광고와 쇼핑 관련 매출, 이걸로 합해져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성장률입니다. 성장률. YOY, 전년 대비 YOY 성장률입니다. 근데 이게 우상향하고 있죠. 물론 당연히 절대 금액은 우상향합니다. 근데 성장률도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뭐 10%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지난 2분기 그리고 이번 3분기 17%대의 이 두 자릿수, 그러니까 10% 후반 성장률을 계속 연속해서 달성을 했다라는 게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던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요 광고 매출, 뭐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하지만 이것도 뭐 1,000억, 1,500억 이상의 이제 매출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요것도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두 자릿수로 다시 지금 두 분기 연속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워낙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시간 점유율을 많이 늘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그 인터넷 점유율도 뺏기고 거기에 비례해서 광고도 뺏겨서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. 마침 또 이때 이렇게 나왔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려가 컸는데, 뭐 이렇게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의 성격과 네이버가 차지하는 어떤 플랫폼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,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이 떨어지겠다. 그럼 네이버 검색 광고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, 뭐 그게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하여튼 실적에 그렇게 많이 좀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를 더 했지 네이버를 줄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내용과 또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 이러한 고성장을 이끄는 가장 핵심은 쇼핑입니다.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우려가 있었죠. 그러니까 쿠팡이 뭐 어마어마한 이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쇼핑도 이거에 좀 영향을 받을 거다. 그런 좀 우려가 있었죠. 뭐 네이버는 사실 배송도 약하고 없죠, 네, 배송이. 그래서 이 쇼핑이 그 쿠팡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고, 또 요 광고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고 해서 이제 우려가 사실 올해 상반기는 컸었는데, 그 네이버는 이제 쿠팡의 배송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좀 구축해 가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그 네이버 페이, 그렇죠? 적립금을 10% 가까이, 물론 최소 1.5%에서 이제 10% 사이에서 이제 주는 그런 적립금, 그리고 편리함, 그리고 그 네이버 쇼핑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. 배송을 빨리 해줘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상품평이랄지 다양한 어떤 저의 기호에 맞는 그 상품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, 그 상품평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평을 고를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데이터 쇼핑의 이제 좀 상대적인 강점이 좀 그 쿠팡과 차별적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쇼핑이 20%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의 어떤 고성장이 검색과 광고에 계속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요거는
그 내년 전망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, 그러니까 지금 그 에이템즈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네이버 쇼핑에 추천을 해주는 그 쇼핑의 구매 비율이 전체 네이버 쇼핑 구매 비율의 10%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. 근데 이게 계속 검색 타겟팅, 그 이 쇼핑 추천 타겟팅이 고도화되면서 요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면 내년에도 이러한 쇼핑발 이 검색 광고의 고성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17%가 뭐 16이 될지 18이 될지 이거는 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10%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은 좀 현재 어떤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그게 유지가 된다라면 네이버 주가는 계속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게 이제 플랫폼, IT 플랫폼 매출인데 계속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죠. 요게 이제 뭐 페이 매출 플러스 클라우드 매출 부분인데, 뭐 페이 매출은 뭐 매출 이상의 비용을 써서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지만 클라우드 매출은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요 콘텐츠 매출, 이것도 이제 파란색이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20%대였다가 지금 70%까지 올라온 상황이죠.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사실 네이버 웹툰은 공짜로 무료로 보는 콘텐츠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유료 모델을 좀 도입을 했고, 특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로 이 사용자 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사업 부문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. 그래서 내년 성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실 네이버 전체 실적은 국내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라인 쪽에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좀 집행이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우려감이 컸는데, 일단 뭐 탑라인 성장은 좀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고, 뭐 성장률도 20%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탑라인 성장은 안정적이고, 그리고 그 비용 부분도 마케팅에서 이제 그 1,000억대 이상의 비용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1,000억대 이상의 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, 이번 3분기에 요게 500억대로 확 줄었죠. 그래서 적자 폭도 700억대로 확 줄었고, 그래서 뭐 4분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마케팅비가 는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탑라인이 늘면서 이렇게 그 적자는 계속 줄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뭐 2020년에도 그 마케팅비가 이게 좀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이게 이제 좀 더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익은 그러니까 그 이 적자 폭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,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실적은 라인에서 크게 그게 비용 증가에 의한 적자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국내의 안정적인 어떤 성장에 의해서 내년 성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미국은 구글, 그러니까 알파벳이죠. 그리고 페이스북, 아마존, 뭐 이런 네이버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꾸준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만 올해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 미국의 그런 이제 이 검색 쇼핑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이유는 뭐 세상이 데이터 중심으로, 그리고 인터넷 쇼핑 중심으로 유통상거래가 이제 재편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현재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, 한국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쿠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우려감이 있어가지고,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좀 안 나온다라는 부분, 이익이 너무 작고 멀티플이 너무 높다라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안 됐었는데, 뭐 카카오도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숫자 성장성을 다시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두 회사의 전체 우리나라
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미국 대비 높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두 회사들이 내년에 굉장히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도 좋은데, 예,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카카오 실적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네이버, 카카오 둘 다 내년에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,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에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누굴까?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